주로 나무줄기나 가지에 고약 모양의 균사층이 형성되는 고약병은 어떤 해충과 공생관계를 유지하나요? 고약병균 중 균사막이 어두운 갈색이나 흑갈색을 띠며 표면이 벨벳 같은 느낌을 주는 병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고약병균의 균사막으로부터 보호받는 대가로 깍지벌레가 균에게 제공하는 영양분은 무엇인가요? 고약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의 속명은 무엇인가요? 고약병의 병원균 속명인 셉토바시디움에서 셉토와 바시디움은 각각 무슨 뜻이고 분류학적으로 어떤 균의 형태적 특징을 설명한 것인가요? 나무에 꼭 고약을 붙여놓은 것 같다고 해서 고약병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병, 사실 그 실체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자, 여기 나무에 생긴 이 수상한 자국, 마치 범죄 현장 같지 않으세요? 오늘 저희는 이 미스테리한 나무병, 고약병의 정체를 파헤치는 탐정이 되어볼 겁니다. 자, 그럼 수사를 시작하죠. 아마 길 가다가 혹은 관리하시는 나무에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냥 곰팡이인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많은 전문가들조차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 숨겨진 공생관계의 핵심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서 용어부터 확실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현장에서 우리가 보통 고약병이라고 부르는 건 사실 회색 고약병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슷한 갈색 고약병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병리학적으로 엄연히 다른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빈석에서는 혼동을 막기 위해 고약병은 회색 고약병으로 딱 정하고 갈색 고약병은 따로 갈색 고약병이라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의 배후를 추적해 봐야겠죠. 이 회색 고약병을 일으키는 주범, 그 녀석의 프로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용해선상에 오른 두 주범입니다. 회색 고약병은 셉토바시디움 보고리엔세, 그리고 갈색 고약병은 셉토바시디움 타나카에가 원인균이에요.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죠. 둘 다 셉토바시디움이라는 똑같은 속, 쥐너스로 시작해요. 말하자면 성씨가 같은 거죠. 하지만 그 뒤에 붙는 종, 스피시즈 이름, 즉 보고리엔세와 타나카에가 다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이 녀석들의 범행 대상, 즉 좋아하는 나무를 결정짓는 거예요. 회색 고약병은 주로 매실나무나 느티나무를 공격하는데 갈색 고약병은 보시다시피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선호하죠. 그리고 이 셉토바시디움, 이거 그냥 동네 곰팡이가 아닙니다. 족보가 있는 녀석들이에요. 바로 담자균문에 속하는 말하자면 고등균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아는 버섯들하고 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체계적이고 복잡한 생활사를 가진 상당히 조직적인 병원균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건을 파고들다 보니 이게 주범 혼자 저지른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현장에는 아주 교묘하게 숨겨진 공범의 흔적이 있었어요. 이제부터 이야기가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네, 바로 이 녀석, 깍지벌레입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이 작고 하찮아 보이는 곤충이 사실은 이 거대한 범죄의 핵심 조력자, 즉 공범이었던 겁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반전이죠. 여기서 전문가적인 맥락을 좀 더하자면 표적인 깍지벌레들입니다. 뽕나무 깍지벌레, 뿔밀 깍지벌레 등등이 있죠. 물론 오늘은 곰팡이의 생활사에 더 집중하고 있지만 이런 곤충들이 이 복잡한 관계의 시작점이 된다는 점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둘의 완벽한 공모 과정을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1단계. 깍지벌레가 나무 껍질에 딱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2단계. 곰팡이가 이 깍지벌레가 내뿜는 분비물을 영양분 삼아서 자라기 시작해요. 이어서 3단계가 되면 곰팡이는 두꺼운 균사층을 만들어서 깍지벌레에게 완벽한 안정가옥을 제공해주죠. 마지막 4단계가 클라이맥스인데요. 아주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곰팡이가 스스로 침입균사라는 걸 만들어서 나무 껍질을 뚫고 들어가요. 나무로부터 직접 양분을 빨아들이면서
완전히 독립적인 생존 단계로 들어서는 겁니다. 발생 초기에는 깍지벌레의 분비물에 의존하다가 점차 침입균사를 만들어 수피에서 양분을 흡수한다. 바로 이 과정의 변화가 핵심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수사 방향, 즉 방제 전략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곰팡이 덩어리만 긁어낸다고 해서는 절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한 것 같네요. 직접 현장으로 가서 범인들이 어떤 구체적인 증거물들을 남겼는지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남은 가장 명확한 증거는 바로 이 균사층입니다. 나무 껍질 위에 꼭 회색이나 갈색 펠트천을 두껍게 붙여놓은 것 같죠? 이게 바로 곰팡이의 몸체이자 동시에 깍지벌레의 보호막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균사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쉽게 말해서 병원균의 실 같은 균사들이 엄청나게 빽빽하게 얽히고 설켜서 마치 두꺼운 펠트천이나 가죽처럼 보이는 덩어리, 바로 그 층을 말하는 겁니다. 고약병을 눈으로 딱 보고 진단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이 바로 이거죠. 고약병을 확진할 수 있는 몇 가지 결정적인 단서들입니다. 표면이 시간이 지나면서 갈라진다거나 나무 전체가 시들시들해진다거나 또 6월에서 7월 사이에 포자가 날아다니는 현상 같은 것들이죠. 6월에서 7월 사이에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담저 포자가 균사총 표면에 만들어져서 바람을 타고 확산됩니다. 이게 병이 퍼지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이 포자가 다른 나무에 있는 깍지벌레 분비물에 딱 달라붙으면서 거기서 새로운 감염이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균사층을 살짝 들춰보는 거예요. 그 아래에 깍지벌레 성충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현장 증거인 셈이죠. 자, 이제 범인도 특정했고 공모관계도 파악했고 증거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죠? 네, 맞습니다. 이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소탕작전뿐입니다. 방제는 이 4단계 작전에 따라서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1단계, 가장 중요해요. 주범이 아니라 공범부터 칩니다. 겨울철에 기계유 유제 같은 약재를 뿌려서 월동하는 깍지벌레의 밀도를 확 낮추는 거죠. 이 공생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첫 단추입니다. 2단계로 나무에 상처가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균사층, 즉 아지트를 물리적으로 긁어내고요. 이어서 3단계, 피해가 심한 가지는 잘라내고 그 상처 부위에 살균 도포제를 발라줍니다. 마지막 4단계는 예방 차원인데요. 가지치기를 잘해서 나무 안쪽까지 햇볕과 바람이 잘 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애초에 범죄가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거죠. 오늘 저희는 고약병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는 아주 복잡한 생태적 관계를 들여다봤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나무, 그리고 곤충, 곰팡이, 이 셋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온전히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올바른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나무의 병을 진단할 때 혹시 눈에 보이는 병원균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진짜 원인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